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 집의 역사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젊은 남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했고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침실에서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곧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소리라 생각했던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져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 밖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단지 피곤해서 하는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낯설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그는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흙을 만지는 순간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그의 손가락을 긋고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들어 올려보았으나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또다시 창문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자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채로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남자는 핸드폰을 붙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 신경 증상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떨고 있었고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부분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손톱 자국이 긁힌 흔적이 있었고 그것은 명백히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들은 즉시 그 집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정 무렵 그들이 마을을 떠나려 할 때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숲에서는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목소리처럼 듣기 싫게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로 옆 작은 모텔을 찾아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곳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뭔가 불길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그곳을 찾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남자는 새로운 집을 구해 떠났고 그 외딴 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깔끔하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 생활하기 딱 좋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내가 이사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첫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나는 이상하게 깨고 말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주변은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던 것이다.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다시 잊지마 라며 반복되는 목소리.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고 나는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무슨 꿈을 꿨나 싶어 다시 잠을 청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시간만 되면 그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분명하고 강렬해졌다. 심지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다양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지, 같이 있자, 넌 알지, 나를 기억해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이었다. 나는 이 이상한 현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다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동에 사는 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 부지에는 낡은 주택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가족이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그 집의 막내딸이 계속해서 있지마 라고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수록 더욱더 그 속삭임에 집중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어느 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빌딩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날 밤 우리는 이른바 퇴마사를 초청하게 되었다. 의식이 시작되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퇴마사는 아파트 안을 살피며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낡은 주택이 있었다. 그 옆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퇴마사는 그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속삭였다.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소리가 서서히 사라졌다. 아마 그 소녀는 자신이 기억되길 원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편안히 쉴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하지만 아직도 때때로 새벽 3시만 되면 그 밤의 속삭임이 생각난다. 그 소녀의 메시지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나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믿을지 말지는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의 주변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 또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건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한 젊은 직장인 지훈의 경험담입니다. 지훈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던 중 회사가 프로젝트를 마치고 잠시 휴가를 주었기에 조용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지훈은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핸드폰을 보다가 곧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느낌의 잠에서 깼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 위를 누군가 걷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고 그 빛이 방 한 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보통 그의 작업, 서류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눈을 비벼보고 다시 보았지만 그 형체는 배경과 어우러져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들려고 몸을 돌리자마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는 듯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불을 켰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그의 등을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냥 꿈이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고 지훈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게 마치 누군가 그의 방을 서성이듯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불을 켰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옛날 그 아파트 부지에 얽힌 괴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과거의 묘지가 있던 자리라는 것과 거기서부터 떠도는 귀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이를 간과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걱정과 불안으로 지새우던 지훈은 결국 유명한 무당에게 예약을 하였고 집으로 초대하여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무당은 그의 방을 한참 둘러보더니 창문 쪽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준비하며 지훈에게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문 아래 작은 제단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무당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힘들겠지만 눈을 감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되 절대 중간에 끼어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었고 지훈은 무당의 주문 소리와 매미 우는 소리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꼭 감았지만 방 안의 기운이 계속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방 안의 온도도 떨어져 갔습니다. 무당은 한참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마침내 마지막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몇 초간 멎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창문을 가리키며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앞으로는 이곳에 불길한 기운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무당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다시 그와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일을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늘 그의 머리 한구석에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설 때면 그는 항상 창문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혹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공포감을 선사합니다. 아무리 일상적인 환경이라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법이니까요.